나이 들어 깨달은 노년의 지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어린 시절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참 귀한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이기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주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쌓은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잘 간직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들의 연륜과 지혜는 제 어린 시절에 큰 영감을 주었죠.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밝고 예쁘세요. 나이가 드셔도 왜 항상 웃는 모습이고 멋지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한단다. 그게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외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맹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가꾸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 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었어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삶도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두 분이 계셨어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언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세월이 흘러 두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이기려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관계는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은 더 큰 화합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은 우리가 더 평온해지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뒷받침해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태도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를 멀리하지 마세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덕을 베풀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분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우리 모두에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철학자 세네카도 선한 행동은 결국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런 지혜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졌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뒷말이 많았어요. 동료들의 단점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말을 서로 쉽게 주고받았죠.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 나쁜 말들을 쉽게 내뱉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쌓여갔어요. 그 이후로는 나쁜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지혜 중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 반복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양의 철학자 베냐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쁜 말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칠 수 있지만 좋은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죠.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어요.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가르침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쌓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5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여러 꽃과 식물을 키우면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정원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제게 항상 큰 기쁨이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게 됐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겼어요. 그의 책 월드는 자연 속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현대 연구에서도 감사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예전에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나쁜 말은 삼가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오더군요.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노년의 지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어린 시절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참 귀한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이기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주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쌓은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잘 간직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들의 연륜과 지혜는 제 어린 시절에 큰 영감을 주었죠.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밝고 예쁘세요. 나이가 드셔도 왜 항상 웃는 모습이고 멋지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한단다. 그게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외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맹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가꾸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 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었어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삶도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두 분이 계셨어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언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세월이 흘러 두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이기려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관계는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은 더 큰 화합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은 우리가 더 평온해지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뒷받침해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태도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를 멀리하지 마세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덕을 베풀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분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우리 모두에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철학자 세네카도 선한 행동은 결국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런 지혜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졌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뒷말이 많았어요. 동료들의 단점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말을 서로 쉽게 주고받았죠.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 나쁜 말들을 쉽게 내뱉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쌓여갔어요. 그 이후로는 나쁜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지혜 중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 반복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양의 철학자 베냐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쁜 말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칠 수 있지만 좋은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죠.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어요.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가르침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쌓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여러 꽃과 식물을 키우면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정원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제게 항상 큰 기쁨이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게 됐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겼어요. 그의 책 월드는 자연 속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현대 연구에서도 감사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예전에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나쁜 말은 삼가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오더군요.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노년의 지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어린 시절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참 귀한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이기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주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쌓은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잘 간직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들의 연륜과 지혜는 제 어린 시절에 큰 영감을 주었죠.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밝고 예쁘세요. 나이가 드셔도 왜 항상 웃는 모습이고 멋지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한단다. 그게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외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맹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가꾸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었어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삶도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두 분이 계셨어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언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세월이 흘러 두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이기려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관계는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은
더 큰 화합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은 우리가 더 평온해지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뒷받침해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태도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를 멀리하지 마세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덕을 베풀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분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우리 모두에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철학자 세네카도 선한 행동은 결국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런 지혜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졌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뒷말이 많았어요. 동료들의 단점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말을 서로 쉽게 주고받았죠.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 나쁜 말들을 쉽게 내뱉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쌓여갔어요. 그 이후로는 나쁜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지혜 중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 반복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양의 철학자 베냐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쁜 말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칠 수 있지만 좋은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죠.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어요.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가르침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현대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쌓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5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여러 꽃과 식물을 키우면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정원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제게 항상 큰 기쁨이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게 됐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했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겼어요. 그의 책 월드는 자연 속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현대 연구에서도 감사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예전에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나쁜 말은 삼가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오더군요.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